존경하는 18개 시군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디딤돌 원주 출신 김기용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최대 주주인 SPC 법인 중도개발공사, 두 기관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레고랜드 조성이라는 특수 목적 아래 탄생해 그 역할은 해냈으나 태생적 굴레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굴레를 지은 당사자였던 우리 도는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되고 발을 뺄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도에 상당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18개 시군 모두인 우리 강원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행정부지사 여중엽입니다. 네. 원래 이제 산업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중도개발공사가 앞으로 886억 원을 더 이제 저희 출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자 상환이나 지금 상황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총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중도개발공사가.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땅을 다 팔고 우리한테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채 부분을 해결하더라도 3천억 원 부분이 비는데, 저는 우선 이 부분 886억 원이 출자가 돼서 빨리 이자부터 갚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쓸데없이 그냥 금융에다가 이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도에서 좀 각별히 출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회랑 협력해서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도출자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5,300억 정도. 예, 지금 5,3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더 출자를 할 예정이죠. 예. 그리고 요즘에 말이 많은 그 우두동 도시개발 지역이 이게 평가원에서 좀 미흡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거용지로의 그 전환이 불투명하니까 이게 이제 그 행복타운 조성 재원 조달 계획에서 큰 타격이다. 뭐 이렇게 비춰지던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그 두 사업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두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수익 대비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예비 타당성 할 때 그 조사 기관하고 우리 KD하고 계속 수시로 그 BC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듯이 저희도 요 사업 내용 다시 검토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사안이지만은 예. 이게 어차피 그 우리 고운리 행정복합타운 공사체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예. 그 미흡 평가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 그 좀 뭐 그 재원 조달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지난 그 9월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제 600억 현물 출자를 이제 승인해 주셔가지고 고온리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한 그 강계공에서 2,900억 정도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이 부분이 보니까 그 이제 시행사랑 그 평가원이랑 그 산정 기준이 달라서, 시행사는 우리 이제 춘천 시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그 분양가를 산정을 했고, 평가원은 그 우두동에 뭐 아파트 단지 2개가 있다고 하던데 그 평균으로 해서 그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제출을 할 거잖아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업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뭔가 제출을 할 때 관계공이 하는 거지만 도가 같이 어떤 평가 기준을 갖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살펴서 하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다음에 그 제출하실 때는 관계공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도 그리고 평가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타 시도를 평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더라 이런 것까지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제출해서 다음에는 그런 미흡 평가를 안 받도록 좀 정말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5,300원을 좀 넘게 출자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다 합치면은 한 약 7천억 정도가 출자가 되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부지든 아니면은 현물이든 아니면 금액이든 출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그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지금 관계공 부채 비율이 한 700%였던 것이 지금 올해 6월에 300대 이하로 내려가서 한 297% 정도로 네, 낮춰졌습니다. 그거는 정말 예. 잘하셨다고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제 싶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관계공의 이런 그 재무 현황이랄지 경영 형량이 이제 개선이 되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관계공이 하는 고온리 사업의 이런 공사체 반응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두 곳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현물이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아깝지 않나요? 근데 넓게 보면 다 우리 그 도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 이제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처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산이라는 말씀은 맞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출자하면은 각 시군에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게 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랑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랑 좀 다르잖아요. 뭐 그 허가를 득하는 과정도 되게 다를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현금으로 뭐 이자 비용을 갚기 위해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막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합치면은 이제 지금 1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곳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은 그런 우리가 출자를 해주고 아니면 현금으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쓸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활용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뭐 1억 원, 2억 원 가지고서는 지금 뭐 그거를 삭감을 하냐 아니면은 지키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만약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좀 이런 어려움이 좀 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게 그 태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못하게 아니면은 뭐 노래를 못하게 이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탄생이 됐는데 그거를 왜 못하냐고 뭐 윽박지르고 이러는 거는 좀 살이 안 맞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 거기가 잘못해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낭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관점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일어설 기회가 두 곳 다 있다면은 이제 제 본연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런 적기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꽉 잡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기회라는 게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기회라는 게 몇 번을 찾아오는데 그걸 잡아서 그 기회를 활용을 하느냐 아니냐 이건데 이번에 행복타운이 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저번에 한번 그 중도개발공사랑 그 관계공이랑 이렇게 관계공이 인수를 하려다가 좀 잘 안 된 적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 그 도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행정 절차상 시간이 너무 촉박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둘 다 마이너스 상태인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인수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행안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그런 내색을 비쳤을 거고. 근데 향후에 만약에 뭐 관계공이 뭐 괄목상장하게 성장을 하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 강계공이 만약에 요번 기회를 통해서 부활을 해서 그럼 나중에 이런 시도를 다시 해볼 수 있습니까? 뭐 중도개발공사나 예, 이런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 재정이랑 이제 세금을 알뜰히 편성하는 일이 어디의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조실에서 기조실 예산과의 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띄었듯이 이렇게 우리가 불필요한 출자나 아니면은 예산 같은 거를 뭐 그것도 출자죠. 출연은 아니고 출자를 해주고 수백억씩 그랬는데 강계공이 이제 만약에 다시 일어서고 자체 사업을 할 만큼 키워준다면은 도 재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 강계공에 들어가는 재원만큼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고 또 강계공이 이제 수익을 내면 또 도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기 때문에 도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수익을 내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빡빡한 도재정을 집행하는 이제 많은 사업들에 저희가 짜내가지고 예산을 분배하고 조정해 주는 게 이제 기조실 예산과라고 부지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강계공 부활이 곧 예산과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강계공의 부활이 예산과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강계공 부활이 예산과가 예, 당연합니다. 꼭 당연히 이렇게 뭐지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는 것을 맞습니다. 봤을 때 예. 예산과도 그거를 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죠. 예, 그러면은 그 일이 곧 도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강계공 정상화를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강계공 정상화라는 것이 도가 꼭 해내야만 하는 도 본연의 업무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강계공 그들만의 일입니까? 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자입니다. 네. 이제 제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청 이전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강계공을 부활시키거나 강계공을 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도청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게.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게 강계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도청이 너무나도 지금 낙후됐고 만약에 지진이나 아니면 이런 내진 설계가 부족하고 업무 공간이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듯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도 그렇고 우리 도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옮기는 거고 그 도청 이전을 하면서 그냥 도청만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강계공을 살리기 위함은 아니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나요? 강계공 입장에서는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한 몇 분이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공익 사업을 이런 기업 마인드나 이제 경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청사 이전하고 행복타운 조성이라는 그 공익 목적을 실현하면서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수익을 거둔다 그러면 우리 강계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가 도청 이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없었으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못 드릴 텐데 이게 이번에는 강계공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성공적으로 잘 해내면 이게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또 세금 먹는 하마에서 이게 황금알을 낳는 아까 수익 말씀도 하셨는데 거의가 될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행복타운이라는 게 이런 기로에서 그 황금거위로 부화할 수 있는 알을 우리가 부화기에다 이렇게 넣는 단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답변을 짧게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타운 없이 청사만 덩그러니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 지금 그 춘천시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고은리 행정복합 타운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은 아, 네, 이게 또 제가 준비한 예, 부분에서 그리고 그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도청 이전한 게 이제 충남 내포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한 이제 원주 혁신도시도 있는데 네네. 다 이렇게 그 도시 개발로 해서 이 주거용지랄지 이런 녹지랄지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완벽한 도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청사만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강계공이 지금 반려당한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강계공이 제출 하나만 한 시기여서 그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 같은데 그 시기가 그러니까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포기했다는 식으로 호도돼서 이제 둘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의원님 말씀은 도청사 이전은 그 수용하고 행복타운은 반려했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시각이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건 예,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뭐 하나를 포기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사전 협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12월 21일 날 이제 미디어타운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미디어타운이 어떤 개념입니까? 그 상암 DMC 같은 건가요? 저때 발표할 때는 예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 제가 상암 DMC 이렇게 좀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저기 동그라미가 DMC인데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더 확대를 해도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죠? 예. 이게 그 도시, 그러니까 신도심을 만들 때 기본이거든요. 그 사람이 거주하게끔 하는 게.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게 우리가 행복타운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 디지털이 아니라 미디어타운을 우리가 저 도시지원이라는 저기 보라색 부분이나 뭐 문화 아니면 뭐 복합 상업 이런 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타운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지 그걸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미디어타운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춘천시가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은 지금 18.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충남 내포 신도시나 우리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주거 용지만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춘천시가 기본적으로 이 행복타운에 대한 시각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진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기 23년 5월 25일이랑 23년 11월 2일 보면 착수 보고의 중간 보고에서 춘천시 저기 팀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선 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특별한 뭐 이견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의 일방적 결정이다 그렇게 느꼈다면 춘천시가 이때 조정등 협의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때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예. 말씀이세요? 정말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춘천시가 저 때? 예, 보고할 그렇게 때? 보고 받았습니다. 이견.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3월 28일 날 강계공이 우리 도한테 공문을 보냈고 우리 도가 다음 날 춘천시에 공문을 보냈고 4월 15일 날 또 춘천시가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자세히 모르신다고요? 대강의 흐름은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강계공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사전 협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춘천시에 보냈어요. 뭘 보냈냐 하면 강계공이 우리한테 전달을 이거를 해줬어요. 이 부분, 이 앞에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조감도랑 다 들어 있잖아요. 예? 이거랑 이거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여기 뭐 올릴 수는 없는데 이 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다 있습니다. 현재의 안이 현재 안을 춘천시에 보내서 받은 공문이
춘천시 거기 때문에 이건 공개를 못해요. 저한테는 이렇게 있는데 받은 공문이 뭐냐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단서가 좀 붙기는 했지만은 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능함을 알려드린다. 그걸 저렇게 4월 15일 날 우리 도가 받았어요. 저 때는 뭐 아무런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 때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미디어타운 얘기는 첫 번째 나오기는 했지만 착수보고에서도 아무 얘기 없었고 우리의 현재안을 설명을 했고 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했고 그랬는데 이걸 마치 도가 일방적으로 뒤집은 상황인 것처럼 춘천시는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도가 뭐 이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아파트 사업으로 전환했다면서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춘천시 다 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좀 주시자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춘천시가 이걸 다 알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어긴 것처럼 아파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춘천시 입장은 공동담화 때 이제 그 아파트 얘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이제 아파트를 개발한다 이런 식의 착수보고에서 예. 이거 분명히 다 얘기가 나왔고 아까 제가 예. 상암 DMC도 보여드렸지만 그게 상식이고 예. 그리고 이거를 자료를 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한테 공문을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춘천시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예, 내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주거 용지 그리고 이런 그 도시 기반 시설 뭐 주차장 공원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들어가야지 도시가 그 도시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춘천시 논리대로라면 그냥 그 도청 이전만 가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그냥 유령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예. 맞는 말씀이지만 다 알았는데 마치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고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도가 아파트 사업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예, 조금 억울한 유감스럽다는 부분이 말씀, 있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현도청 인근 캠프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됩니까? 그거는 지금 도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그 상위계획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조건부 결정을 했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상위계획을 바꾸고 용도를 지금 공원에서 상업 그 해당되는 부지는 상업 용도로 바꿔라 했기 때문에 우리 주한미군 공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춘천시가 계획 변경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춘천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도 뭐 말씀 주신 분듯이 영상 산업 중심으로 또 그런 계획안이 있죠. 예. 그 굉장히 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유명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별개건이 있지만 협의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 뭐 행복타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협의를 앞으로 도와 시가 이런 거를 지휘부 차원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협의를 해가려고 소통하거나 이제 노력한 부분들이 뭐 있나요? 뭐 만남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통을 한다든지. 앞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그 캠프 페이지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타운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우리 도의에서 그 주관하시는 그 협의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청사 이전은 저희가 교통영향 평가 그 신청을 다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춘천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앞으로 좀 이렇게 별개 건들이지만 협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휘부 차원에서
실무진도 중요하지만은 또 결정권자들이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순항을 하다가 우리가 그런 별 문제 없이 서로 공문도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뭐 어떤 특이점이나 이런 거를 발견하신 부분이 있나요? 갈수록 좀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1차 보완 요청을 하고선 2개월의 시간을 줘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보완 사항을 제출했는데 2차 보완 요청하고서는 1차보다 2차가 오히려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15일 만에 보완 요청 촉구라는 거를 합니다. 저게 되게 특이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보완 요청 촉구를 하는 부분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저렇게 촉구를 보낸 거예요? 춘천 씨가 빨리 글쎄 뭐 제출하라고.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졌어도 되거든요. 강계공은 촉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를 2개월 만에 제출을 했으니까 더 보완을 하고 뭐 한 달 뭐 남짓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줄여도 됐는데 일주일 만에 제출을 하고 5일 만에 반려를 받아요. 반려 당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행복타운 사업 시행자인 이제 강원개발공사한테 춘천시가 그 2차 보완 요청을 촉구 공문을 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면 그 사업을 반려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아마 그 강계공에서는 급한 마음에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완 사항 요청 받은 것 중에 삼청동 양양 하조대 출자 계획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우두동 부분인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앞으로 다시 해서 해결할 거라 그러셨고 저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은 조치 계획을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조치 계획을 우리가 완료한 거잖아요. 그 조치하라고 한 보완 사항을.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재원 조달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뭐 잡음이 나오고 아니면은 얘기가 나오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9월 10일 날 기행위가 그걸 통과시키잖아요. 예. 근데 그때 반려를 바로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 우리 도의회가 우리 그 심의할 안건을 미리 그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임위도 인터넷 중계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진행 상황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강계공이 안타까운 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제출을 시간을 좀 더 가졌었으면은 이게 6일만 더 늦게 됐어도 이미 기행에서는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지고 8일만 더 있었으면 이제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완전히 통과됐는데 그러고 제출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완 요청한 부분을 하나는 충족을 시킨 건데 이게 둘 다 충족 안 시키게 돼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도시 공동화 부분이 있잖아요. 원도시 공동화 부분이 있으면은 법원 검찰청 후적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은 이제 법원 행정처고 검찰은 이제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게 원주시도 우리가 이제 원주시청이 원도심에서 무실동으로 가면서 법원 경찰청이 같이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공동화 현상 뭐 변호사 사무실이든 뭐 법무사 사무실들 다 옮겨가니까 우리도 공동화 현상을 원주시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원주시는 당연하게 법무부에다 요구를 하고 이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신도심을 갖게 되니까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원주시는 원주시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그러면은 다른 시군 17개 다른 시군도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법무부 소관위를 우리가 도에다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예, 그 해당 기관에서 좀 고민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예. 그 해당 기관과 해당 시군에서.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도심도 그렇고 활성화를 그 위해서 원도심 시청에 옮겨갔으니까 원주시도 이제 원주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맞기는 하는데 주체가 누구인지는 저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빨리 가가지고 이게 크게 보면은 이게 돌아갑니다. 뭐냐면 원주시가 그렇게 해서 원도심이 이렇게 좀 적어된 것 같지만 다시 또 재개발이 들어가고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게 옮겨간다라고 해서 시가 계속 커지면 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신도심을 갖고 그러면 원도심도 재개발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원주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거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게 당장은 정말로 걱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주체 설정을 좀 제대로 강원도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계속 그 이 주체는 춘천시가 기본적으로 주체가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대로 이런 그 저희가 이제 도청 이전을 할 때 지금 이 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저희도 고민을 할 거고 법원이나 검찰도 각각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원도심을 어떻게 그 활성화할 건가는 이거는 다른 그 시도 원주시도 그렇지만은 춘천시가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으로는 함께함이 맞습니다. 도니까 도의적으로는 함께함이 맞는데 저는 이제 부러운 부분이 도청이 있으면 그거를 도에다가 이제 의존 내지는 도를 주체로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청이 없다는 이유로 17개 시군은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뭐 도의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른 시군도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춘천시에도 해주시니까 신경을 써서 뭐 공정한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시군만 알아서 하라 이러지 마시고 도의적으로 춘천과 똑같이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 우리 아파트 4,700호에 대한 그런 보안 사항인데 무실동에 혹시 가보셨나요? 예,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뭐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예전에 놓은 밥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도로도 넓고 아주 그 원주 그 중심 지역의 하나가 됐습니다. 네. 무실동은 저희가 개발 계획했던 곳 외에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만 나면은 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원주시가 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개척자 정신, 파이오니어 정신에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뭐 아니면 한계를 긋고 그런 게 아니라 원주시는 뭐 반도체도 지금 뭐 물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전력이 어떻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미래차도 해보자 뭘 해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원도심도 다시 재개발이 되고 이런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데 춘천시도 비전이 그 인구 42만으로 이렇게 크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부도시답게 저는 좀 뭐 감히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주택 공급도 42만이 만약에 늘어나면 주택이 그때 필요한데 그때 가서 지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비전을 이렇게 크게 갖고 수부도시답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현재 적용을 한 거지 미래 계획에 적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성장하는 쪽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춘천 그 2030 도시기본계획에 하면 그 목표 인구를 42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이전하고 행복타운에 들어간 한 1조 가까운 그 재원이 이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직간접적인 효과는 이제 춘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춘천시가 이 수부도시로서 어떤 역할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충남도청 이전할 때 우리는 그 홍성이나 그 이런 그 시군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단을 꾸리고 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바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뭐 적합성이나 주변 환경 정합성도 내용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서 지금 행정복합타운 완전 초기 단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단계에서 현재 단계가 저 맨 위에 있는 저거잖아요. 네, 저 단계를 풀면, 그러니까 저 노란색으로 된 단계를 풀면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년 소요되는데 현재 단계가 멈춰 있는 게 3분의 1도 안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기본 단계에서 지금 그 춘천시가 그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실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완성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받았다고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단계는 우리가 이게 3년에서 3년 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실시 계획인가 신청, 그죠? 저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가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춘천시가 요구하는 것들을 설치해라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거 3년 6개월 소요하고서는 또 거기를 집안 다지게 하고 이러다 보면 한 5년 정도 걸리고 거기를 우리가 분양한 다음에 또 건물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총 넉넉 잡아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일이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10년 안에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그거를 못 해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원 그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할 부분은 강경구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춘천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뭐냐면 뭐 상수도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에서 우리가 460몇 억을 내겠다 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17개 시군 다른 데 이전하겠다 하면은 다들 그거 좋아가지고 다 한다 그럴걸요 아마. 원인자 부담금하고.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없는데 용수 처리 이런 부분도 인구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총량은 저는 그렇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춘천시가 더 커가고 가겠지만 점진적으로 늘기 때문에 하수 총량은 그렇게 크게 이게 뭐 이렇게 한번 확 늘어나지 않을 텐데 그거를 신도심은 신도심만 맞게 총량을 새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시간을 10년이라는 단계를 보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예, 그 춘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인구 42만을 그 목표로 해서 상하수도 그 확충도 거기에 맞게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타운도 그런 계획에 근거하면 수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사님 이거랑 뭐가 더 그래도 둘 중에 구체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사업비 산정 비교인데 우리가 요번에 뭐 너무 단순하게 했다 그 큰 사업을 그렇게 하냐 한 게 이게 우리 거예요. 그리고 춘천시에서 똑같은 거를 통과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모든 항목을 정해야 되지만 지금 첫 단계잖아요. 첫 단계고 그리고 지금 그 구역 지정 제한 요 단계잖아요. 요 단계에서는 이거는 통과가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던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생각보다 그리고 그 재원 부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국가 공인 기관인 지방공개평가원에서 검토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 춘천시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차일피일 1년 늦어지면은 138억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시간 늦어지는 게 되게 아깝지 않나요?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원자재 그 가격 상승이랄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제 공공 발주 사업들이 공사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도도 빨리 하루빨리 나서야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강계공을 저렇게 700%에서 이제 낮춰놨고 우리 더 낮춰서 200 몇 프로까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성공을 하면 공격 평가원은 626억 원의 이익이 난다라고 추정을 했지만 저거는 공사채율 4.5%로 받은 거고 현재 이율이 2.8%여서 1,000억 이상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채 비율을 그 지금 100% 초반대까지 떨굴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강계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그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다시피 조금 더 강계공이 도에서 이렇게 원하는 공공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도도 그 강계공에 대한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계공이 지금까지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도의 하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만 해와서 수익이 나도 1억, 2억 뭐 이런 사업이었던 들였는데 이렇게 1,000억씩 나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저 밑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 현 정부의 기조잖아요. 저런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강계공이 이거를 시행할 수도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행복타운 조성이 강계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행복타운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계공을 만약에 정상화 시켜놓으면 이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수적인 이득들 그리고 뭐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도청이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 가지고 지금 시군이나 아니면은 뭐 도에다가 여러 가지 선물들도 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튼튼한 공기업이 있으면 컨벤션 센터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타 시도 사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 지방공기업 특히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공공성과 이제 수익성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런 도의 이런 그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마지막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청은 응당 춘천이니까 그 도청만 해주고 그리고 행복타운은 이게 뭐 어떤 이유를 대해서든 계속 반려되고 이게 반복이 돼서 이 가정입니다. 끝끝내 행복타운 조성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이렇게 예단을 미리 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도청과 신청사와 이제 행복타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복타운의 기본적인 조성 취지에 대해서 춘천시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그 협의체에서 앞으로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연은 도의원이고 또 부지사님은 그 도의 부지사님이시고 뭐 지사님이 계시지만은 도의 도지사님이십니다. 도는 도의 일을 하는 게 맞고 시는 시의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진짜 바라진 않고 그냥 드려보는 말씀인데,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최악을 가정했을 때 이게 도만 가능하고 만약에 그 행복타운이 정말 불가능해졌다,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 도의 일이잖아요. 우리 시군이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동수로, 각 시군마다 동수로 협의체에 들어오고 강계공이랑 도랑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만약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도청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강계공도 이 기회에 회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함께 찾아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안이긴 하지만, 그 현재 저희 입장은 우리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 동안에 이제 도청 그 논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고은리 행복타운은 못 풀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고자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견차는 있어도 극복 못할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불가능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행선을 계속 그어나가면 피해를 보는 것은 춘천 시민분들이고 17개 시 군민분들인 강원 도민분들입니다. 저는 지휘부 차원에서 소통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능의 영역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정치인데, 가능해 보이는 영역을 불가능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휘부 차원에서 더 소통하고 더 만나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도청사 이전과 행복타운 조성이 모든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